자, 신천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얘기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어저께 1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입금을 했는데 지금 이 모금회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눈치입니다. 네,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대구지회에 100억 원, 그리고 서울중앙에 20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사복지모금회 쪽에서 뉴스를 보고 우리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기자들한테만 메시지나 보도자료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 계좌를 만들어 공개는 했는데 아마도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이렇게까지 거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후원을 할 경우에는 먼저 공동모금회 측하고 사전 조율해서 어느 쪽에 뭐 예를 들면 대구에 뭐 지금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이렇게 좀 써달라라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금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 뭐 굉장히 좀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인가 하는 생각도 좀. 뭐 신천지 측에서도 이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이만큼 확산이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우리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뭐 이제 애초에 이만희 지금 초계장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물적 인적 자원 다 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금전적인 여유분 중에서 뭐 집하고 중앙회 총회에서 같이 모금을 한 게 12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20억이라는 게 말이 120억이지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기부를 하기에 굉장히 큰 돈이고 대기업들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신천지 자금 동원력, 현금 동원력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에 이제 총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재정 현황 같은 걸 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액수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중앙 총회 본부 같은 경우가 900억이 넘고요. 네. 12지파가 한 1,700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도 추정되는 건 한 2,700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산 규모가 5,500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이제 보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이보다 더 많거나 더 작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국민들 또 입국자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응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원래는 이제 어제 목요일에 정례조가 하는데 어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안보회의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일본 쪽에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주의라는 건 일본하고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뭐 거죠. 거칠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이 상황에서 상호주의라는 얘기를 끊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WHO에 매일매일 지금 보고되고 있는 걸 검사하는 상황이라든가 환자 숫자를 보고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지금 환자들에 대한 검사라든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막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국 내에서의 이 확진 검사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라고 현지 언론에서도 일본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와의 상황과 비교를 가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정도의 경우인데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국민들 여행객들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우리를 제한을 하겠다. 이 14일 동안 격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과 어떤 그 상호적인 의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에서 내놓은 입장입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청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WHO에서는 아직까지 팬데믹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 또 우리나라 또 뭐 아까 말씀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선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지금 확산세가 뭐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데는 많이 더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더 많아지겠죠, 나라가.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약간
신종플루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전염력도 매우 높지만 또 치사율은 낮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거의 그 형태나 어떤 게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팬데믹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백신을 이용해서 이제 집단 그 면역을 만들고 거의 유사하게 갈 거로 생각합니다. 네. 팬데믹까지 가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 정도로 예, 좀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공포감 같은 게 있어서요. 그런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근데 그 팬데믹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치사율을 가진 질환이 아니기 질환이 때문에 낮기 예,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치료약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독감이나 지금 코로나가 네 종은 일반 감기, 기관지염, 폐렴을 유발하는 걸로 정착이 돼 있거든요. 코로나19도 잘 데리고 살 수 있다 예, 했죠.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은 미지의 세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알게 되면은 그 불안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